여러분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80살이 넘어서도 건강하고 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최신 의학 정보를 깊이 있게 다뤄볼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겪는 미세한 변화, 흔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능동적인 방법,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알아볼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추가된 시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팁들은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나중에 삶이 활력과 기쁨, 성취감으로 가득 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이정표에 다가가고 계시든 이미 그 한가운데에 계시든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필수적인 조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할 시간이에요. 알림벨도 눌러서 매주 우리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 소중한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공감된다면 댓글에 하나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보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쌀쌀한 겨울 아침, 80세의 존 하퍼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뒷마당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하얀 풍경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바로 전날, 그는 오랜 친구인 제임스 앤더슨 씨의 별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존은 제임스와 함께 체스를 두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보낸 시간들이 많았는데, 제임스는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게임을 한 지는 겨우 3달이 지났습니다. 80이 넘어서면 변화가 정말 압도적이야. 존은 부드럽게 말하며 걱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80살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으며 이는 미국 인구의 약 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노인들이 80살이 넘은 후에 빠른 건강 악화를 겪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나이에 건강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걸까요? 존은 정기 검진 중 가족 의사인 엘리자베스 카터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80살인 저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존의 걱정이 분명했고 카터 박사는 그를 수년간 알고 지내온 만큼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80이 넘으면 몸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올바른 이해와 접근으로 80살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 의학 연구는 노화와 관련된 3가지 주요 변화를 밝혀냈고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요소 하나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강 변화를 겪고 있는 80살 이상의 사람들, 예를 들어 존 하퍼 씨와 같은 분들이 어떻게 이 변화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신 연구와 실용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정표에 다가가고 계시든 이미 경험하고 계시든 이 가이드는 여러분의 건강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80살이 넘으면 우리의 몸은 상당히 미세한 변화들을 겪게 되며 그중 많은 변화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오래된 시계의 톱니바퀴가 점차 정확성을 잃어가는 것처럼 다양한 신체 기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 안을 가로지르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어나며 우리가 이를 인식할 때쯤에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저하는 의학계에서 몸의 전반적인 피로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3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면역체계 약화, 세포 재생 감소, 주요 장기 기능 저하입니다. 먼저 면역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0살에 도달하면 몸의 방어 기전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한때 간단한 감기나 가벼운 독감이 이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80살 이상의 사람들의 면역력은 50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40% 낮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젊은 시절에는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감염과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든답니다. 다음으로 세포 재생의 감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처와 타박상이 며칠 만에 치유되지만 80살 이상의 사람들은 치유가 더 오래 걸리며 때로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 저하는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억력과 정신적 명료성과 같은 인지 기능은
세포 재생 능력이 감소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살 이후 뇌의 자가 치유 능력은 젊었을 때의 약 3분의 1로 줄어들어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기억력 저하와 느린 사고 과정을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장기 기능의 저하를 봅시다. 심장, 신장, 간과 같은 주요 장기는 나이가 들면서 효율성이 점차 떨어집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80살의 심장은 젊었을 때에 비해 약 30% 적은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이러한 혈류 감소는 장기와 조직이 산소와 영양소를 덜 받게 되어 전반적인 건강과 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0살 이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립되어 발생하지 않으며 종종 여러 시스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저하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심장과 신장과 같은 장기의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포 재생이 감소하면 사소한 상처의 치유 과정이 느려질 뿐 아니라 장기의 수리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건강 저하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영향을 완화하는 열쇠는 조기 인식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기능 저하 속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늦추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정기적인 일상 유지,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모든 실천은 노화가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80살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영양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80살 이상의 사람들이 50대와 60대에 섭취하던 단백질의 약 120%에 해당하는 양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며 세포 수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손실이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인 만큼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전반적인 힘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하나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적절한 영양 섭취 외에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미세한 신체 변화를 감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 심전도, 기타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은 즉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알릴 수 있는 내부 변화를 추적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80살이 넘어서도 건강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하면 신체 기능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운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시작하고 신체 상태에 따라 조정을 하며 점차적으로 힘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적인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예방의학 연구는 80살 이상의 노인에게 흔히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주요 건강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신 역학조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이 연령대 노인 사망자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심장병, 뇌졸중, 폐질환은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지만 예방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능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며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노인들은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기능, 폐 건강, 혈압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경고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노화하는 미래는 치료보다 예방을 강조하는 연구의 증가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의료 감독을 통해 80살 이상까지 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들에게 여전히 큰 걱정거리인 심혈관 질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은 80살 이상의 사망자의 거의 절반인 약 49.7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특히 걱정스러운 이유는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갑자기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어지러움을 느끼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압 관리라고 동의합니다. 80살이 지나도 혈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을 초과하면 생활 습관 변화나 의학적 개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정기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조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6g 이하로 소금 섭취를 줄이고 매일 30분 걷는 것은 심장병, 뇌졸중 및 기타 심혈관 문제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주요 전략입니다. 다음은 노인들에게 또 다른 주요 건강 위협인 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은 80살 이상의 사망자의 약 99.5%를 차지하지만 특히 우려되는 점은 암이 너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암 증상이 일반적인 노화 징후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는 위암, 대장암 및 폐암과 같은 일반 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80살이 지나도 정기 검진을 놓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은 암 치료의 성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지속적인 통증, 비정상적인 피로감, 갑작스러운 열 등의 신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는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 주요 건강 문제는 호흡기 질환으로 80살 이상의 사망자의 약 13.70%를 차지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노화로 인해 신체의 감염 저항력이 감소함에 따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80살이 지나면 폐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산소 흡수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는 일반 감기나 독감과 같은 경미한 호흡기 감염이 폐렴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폐렴은 증상이 처음에는 경미해 보여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매년 독감 및 폐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백신은 심각한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강 위생을 잘 챙기는 것도 종종 간과되지만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를 닦고 치실을 사용하면 감염에 더 취약할 때 폐로 해로운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건강 위협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조기 발견의 가치입니다. 많은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및 기타 검진을 통해 심각해지기 전에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 외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이러한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금연,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잘 구성된 생활 방식은 면역 체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 혈압 감소 및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화 관련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적절한 식단, 특히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 케일, 신선한 과일, 지방이 많은 생선과 같은 음식을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만성 질환, 특히 암과 심혈관 문제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비타민, 미네랄 및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노화와 질병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케일, 콜라드 그린과 같은 알피 채소는 비타민 K가 풍부하여 강한 뼈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와 딸기와 같은 베리는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암 위험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연어와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80살이 지나도 적절한 예방, 조기 발견 및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심장병, 뇌졸중,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핵심은 조기 개입의 중요성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피로감 또는 지속적인 통증과 같은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에게서도요. 겨울은 노인들에게 독특한 위험을 안겨주며 가장 위험한 계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의료 제공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사실로 80살 이상의 사람들은 추운 계절 동안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살 이상의 사람들은 겨울철에 여름철보다 약 150%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가장 큰 위험은 12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추운 날씨는 몸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혈관 수축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좁아져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지만 80살 이상의 사람들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에 더 취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률이 약 140% 증가하며
추운 기온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혈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추위는 면역 체계도 약화시킵니다. 몸이 열을 보존하려고 할 때 감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감소합니다. 추운 날씨가 사람들을 실내로 모이게 하여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지게 하므로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의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기 쉽게 만듭니다. 겨울철의 또 다른 중요한 위험은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인도와 눈으로 덮인 도로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안겨줍니다. 80살 이상의 사람들은 종종 반사신경이 느리고 근육 힘이 약해져 넘어질 위험이 더 큽니다. 넘어지면 골절이나 기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료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넘어짐은 입원의 주요 원인이며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기후에 사는 노인들이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긴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남서부의 일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80살이 넘어서도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는 야외 활동을 장려하여 신체 건강, 정신적 웰빙, 그리고 넘어질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분들은 겨울철에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경로를 얼음과 눈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며 집이 저천증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도 실내에서라도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균형과 조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넘어질 위험을 줄입니다. 추운 날씨와 관련된 위험을 강조하는 연구에 따라 계절 이동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노인이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장 추운 겨울철을 따뜻한 지역에서 보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완전한 이주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온이 온화한 지역에서 몇 주 오든 몇 주 또는 몇 달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노인에게 겨울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일부 은퇴자들은 북동부나 중서부와 같은 추운 지역에서 플로리다, 애리조나 또는 남부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지역은 온도가 온화하여 노인들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저천증, 심장마비 및 뇌졸중과 같은 겨울철에 더 흔한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 이동이 재정적, 가족적 또는 물리적 이유로 현실적인 옵션이 아닐 경우 겨울철에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전략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주할 수 없는 분들은 겨울철 실내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침실 온도를 섭씨 18도 이상으로 유지하여 밤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거실은 섭씨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습도는 5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여 난방 시스템으로 인한 건조한 공기가 호흡기와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침실과 거실에 가습기를 사용하면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따뜻한 담요와 여러 겹의 옷을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이 잘 단열되어 있으면 난방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또한 난방 통풍구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건조한 열은 탈수와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야외 활동에 대해서는 노인이 주의해야 할 추가적인 예방 조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 겹의 옷은 천 조절을 도와주며 필요에 따라 옷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인들은 목, 손,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부위는 동상이나 추위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노인들은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이나 집안을 걷는 것으로 몸을 서서히 데워야 합니다. 이는 심장과 혈액 순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이 추운 기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미끄럽거나 스리퍼리한 표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밑창에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계절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중한 계획이라고 강조합니다. 집 환경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실내라도 정기적인 운동을 유지하며 신체 상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겨울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은 고혈압,
관절염,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몸이 좋지 않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 제공자에게 조언이나 치료를 요청하세요. 조기 개입은 작은 문제가 큰 건강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0살이 넘은 후 신체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정신 건강도 전반적인 웰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게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간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직면하는 주요 정신적 도전 중 하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입니다. 80살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중심 인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존감과 목적 의식에 영향을 미쳐 불충분함이나 정체성 상실의 감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으며 긍정적으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사람들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노인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디지털 격차입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격차가 커졌습니다. 특히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면서 많은 노인들은 새로운 기기나 소셜미디어, 가상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어려움을 겪어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가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고립된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40%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는 그룹 활동, 자원봉사, 가족 및 친구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운동은 뇌 활동을 자극하고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것도 노인들에게 목적 의식과 소속감을 제공하여 정신적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노화하면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해집니다. 노년기로의 전환은 사회적 역할, 건강 및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감정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 유지하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감정적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노인들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여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및 친구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정신 건강과 향상된 인지 기능, 더 긴 수명을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가족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기 쉬워졌습니다. 정기적인 전화 통화, 영상 통화, 가상 가족 모임은 연결감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 대면 상호작용이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소셜 활동은 비록 소량일지라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면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라면 지역 사회 그룹에 가입하거나 노인을 위한 온라인 포럼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많은 지역 노인센터에서는 수업, 그룹 모임 및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번째, 목적 유지하기. 삶의 목적 의식을 갖는 것은 특히 노년기에 매우 강력합니다. 취미, 평생 학습 또는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적 의식이 뚜렷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적으로 2년 이상 더 오래 삽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또는 글쓰기와 같은 취미는 창의성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우고 싶다면 새로운 언어, 악기 또는 온라인 강좌를 시작해보세요. 관심 있는 분야의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기여와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가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에 기여합니다. 3번째, 자기 수용.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서적 생활 방식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포용하는 것은 정신적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제한을 겪으면서 불충분함이나 좌절감을 느끼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자기 수용은 평화와 안정감을 찾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노화는 우리가 예전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조정하며 삶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 변화에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고 힘과 능력에 따라 점차 활동 수준을 높여가세요. 또한 자기 관리가 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도 나이에 따라오는 지혜와 회복력을 인식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 유지, 목적 의식, 자기 수용 외에도 노화하면서 정신과 신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습관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웃음과 감사의 감정이 전반적인 웰빙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웃음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웃음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기쁨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것들이 건강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정신 건강과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시간을 가지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불안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감정적 웰빙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은 노화에 대한 황금 알약으로 불리며 신체와 정신 모두에 이로운 효과를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요가와 같은 적당한 운동은 불안감을 줄이고 수면 질을 개선하며 노화에 수반되는 인지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의 분비를 자극하여 자연적인 기분 전환을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셋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걷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저충격 활동입니다. 야외에서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훌륭한 방법으로 이는 모두 정신 건강에 기여합니다. 친구나 그룹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신체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이 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 연결 유지, 목적 의식 유지, 자기 수용, 웃음, 감사 실천, 신체 활동 유지를 결합하면 노인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을 더 많이 할수록 삶의 도전에 맞서 더욱 건강하고 회복력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핵심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노인들은 단순히 긴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후반기의 삶이 기쁨, 활력, 성취감으로 가득 차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80살이 넘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체 건강이 우리의 기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정신 건강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0살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관리, 자기인식, 그리고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매일의 작은 실천이 후반 생애의 행복, 정서적 회복력, 그리고 활력을 증진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후반 생애의 장수와 웰빙을 위해 극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비결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삶의 길이와 질을 향상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면 평균 수명이 3년에서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장수 처방은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정신적 참여라는 간단한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상에 지속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더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80살이 넘으면 우리의 몸은 소화와 대사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적절한 영양을 보장하고 영양 부족, 탈수, 면역 기능 약화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질과 양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80살 이상의 노인을 위한 주요 시기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단백질을 처리하는 신체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근육 강도, 뼈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80살 이상의 노인은 체중 킬로그램당 하루에 1.2g의 단백질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생선, 가금류, 콩류, 그리고 유제품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생선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심장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정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계란, 요거트, 두부, 콩과 같은 부드러운 옵션이 소화 시스템에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데 필수적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다양한 종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암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A, C, E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이 유익합니다. 시금치, 케일, 콜라드 그린과 같은 녹색 잎이 채소와 베리, 오렌지, 고추와 같은 다채로운 과일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세포 손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과 인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많은 아시아 식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발효 음식도 건강 이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소, 나토, 김치, 피클은 장 건강을 촉진하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 환경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노화의 신체적 한계가 조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이점은 강조할 수 없습니다. 80살 이후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0살 이후 운동의 핵심은 적당함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의 가벼운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스트레칭, 요가가 심혈관 건강, 이동성, 그리고 정신적 웰빙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관성과 점진적인 발전이 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스트레칭이나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청첸군 신체의 내부 시계를 조절하고 유연성을 개선하며 순환을 증가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침 운동은 에너지 수준을 개선하고 하루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적인 작업에 대한 신체의 반응성을 향상시켜 장복이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일상 활동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동성이나 힘이 제한된 분들은 앉아서 하는 근력 운동이나 TV를 보면서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은 유연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경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각 개인의 능력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노인에게는 걷기나 의자 운동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더 격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은 건강한 몸을 지원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의미 있는 관계 유지와 같은 실천들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며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습관은 80살 이후에도 삶이 충만하고 활기차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하고 일관된 건강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노인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큰 독립성을 즐기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되어 결국 후반 생애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모든 연령대에서 필수적이지만 80살이 넘으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가벼운 수면을 경험하거나 밤에 더 자주 깨어납니다. 그러나 양질의 수면을 보장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여전히 중요합니다. 수면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기억을 통합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블루라이트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기기에서 방출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 신호를 보내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합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화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상적인 수면 환경은 시원하고 어두우며 조용한 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실 온도를 약 18도 섭씨로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식는 동안 편안한 수면을 촉진합니다. 또한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원치 않는 빛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0살이 넘으면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일의 간단한 체크업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을 제공하여 적시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집중해야 할 주요 건강 체크 사항입니다. 혈압, 체중, 천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건강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기존의 심장 질환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체중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체액 저류나 영양 부족과 같은 잠재적인 문제를 경고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성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병, 암, 당뇨병과 같은 질병에 대한 검진 및 스크리닝을 위해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지적 활동은 뇌를 날카롭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정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책 읽기, 퍼즐 풀기, 체스나 쇼기와 같은 전략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뇌에 도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문제 해결을 장려하여 기억력과 뇌의 가소성을 강화합니다.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배우려는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뇌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새로운 취미, 언어 또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인지 저하의 발병을 지연시키고 치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80살이 넘은 후 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외로움이 줄어들며 심지어 장수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방법입니다.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마음을 참여시키고 소속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은 고립된 노인들보다 평균적으로 2년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회 참석, 지역 클럽 참여와 같은 활동은 지속적인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족 및 친구와의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영상통화, 소셜미디어 또는 간단한 전화통화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설정하거나 이웃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특히 노년기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체계,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정신적 명료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긴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즐기거나 정원 가꾸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 마음 챙김, 가벼운 명상과 같은 간단한 이완 기술은 불안을 줄이고 평온함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정서적 회복력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편안한 속도를 찾고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탈진을 예방하는 데 핵심입니다.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이러한 요소들을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노인들은 80살 이후에도 더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을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조정을 해보세요. 80살 이후의 삶은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웰빙에 집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된 습관들, 즉 양질의 수면, 정기적인 건강 체크, 지적 참여, 강한 사회적 유대, 스트레스 관리 등은 장수와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기둥입니다. 건강한 장수의 진정한 길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작고 관리 가능한 변화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후반 생애에도 여전히 에너지와 기쁨, 목적이 가득한 삶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80살이 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생기지만 또한 성장, 연결, 그리고 충만함의 기회로 가득한 삶의 문이 열립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와 동반되지만 이러한 도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80살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80살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몸, 에너지 수준, 심지어 기분에서의 미세한 변화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게 느끼거나 식욕에 약간의 변화를 느끼는 것과 같은 작은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인식입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변화를 주기 위해 내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행동이 80살 이후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매일 혈압 측정과 천 체크를 일상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러한 체크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건강 문제의 초기 신호를 경고할 수 있습니다. 체중, 천 또는 약간의 불편감과 같은 신체 상태의 작은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를 아직 보고 계시고 이 수업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의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가벼운 운동도 신체 건강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활동적이지 않다면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10분에서 15분 정도 시작해보세요. 편안하게 느껴지면 점차 활동 수준을 높여가세요. 가능하다면 TV를 보면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아서 하는 근력 운동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에 참여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움직임은 유연성, 균형, 그리고 근육 강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양질의 단백질, 항산화제,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목표로 하세요. 다양한 과일, 채소, 그리고 통곡물을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각 식사는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IP 채소, 베리, 그리고 감귤류 과일이 좋습니다. 생선과 저지방 육류는 근육과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우선시하세요. 가족과의 간단한 전화 통화나 영상 통화는 정서적 웰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면 만남을 계획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소속감과 목적 의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매일의 일상에 정신적 이완을 포함시키는 것을 시작하세요. 깊은 호흡, 책 읽기 또는 취미를 즐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 연습이 없다면 매일 5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긴장을 풀어보세요. 계절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집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생활 공간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질병이나 신체의 부담을 줄이세요. 추운 기후에 살고 있다면 겨울 날씨에 맞게 일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세요. 이는 더 따뜻한 옷을 추가하거나 집이 제대로 난방되고 습도가 조절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단 선택과 일상, 정신건강 관리 및 사회적 연결 유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80살 이후에도 충만한 삶을 보장하는 강력한 방법들을 다뤘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여러분에게 인상 깊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며 이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더 많은 노인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댓글에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번창하세요.